셋을 보고 있자니 이런 컨셉이 떠오르네. 우린 함께 있을 때 무서울 게 많은 신이었다. 찾았네. 부끄러운 성공보다 좋은 실패를 택하겠다면 좋은 실패를 택하겠다면 그 생각이 옳은 거겠지? 그 생각이 옳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치킨이 미래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한국 코미디의 전형적인 신파 클리셰를 뒤엎어버리며 혜성같이 등장한 천재 코미디 작가 겸 감독 이병헌. 독립영화 힘내세요 병헌씨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더니 첫 상업영화인 스물로 흥행을 거두며 호평을 받았죠. 이후 극한 직업으로 1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역대 관객수 2위를 차지하는 감독이 됩니다. 이병헌 감독 특유의 말맛 돋는 대사와 유쾌한 병맛 코미디가 판을 치는 영화 스물에 담긴 감독의 작품 세계와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주민 시작합니다. 원기회복 명품 해신탕에서 얼큰한 찹쌀 순댓국까지 주민 스토어에서 귀빈정의 상품을 구매하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린 평생을 함께하게 된다는 그 흔한 고등학교 친구들이다. 고등학생 시절 한 여자를 좋아하는 세 녀석. 영화의 인트로는 여자를 좋아하는 방식으로 캐릭터를 소개합니다. 캐릭터는 다 다르지만 그놈이 그놈이다임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노트 정리 하나도 못했어. 공부 잘하는 모범생 경재는 노트 정리한 걸 보여주고 싶지만 그마저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김경재라는 이름은 감독의 실제 친구 이름이라고 하네요. 전직 짐승돌이었던 동우는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 역시 용기 부족. 그녀의 곁을 서성댈 뿐입니다. 서성. 만화가가 꾸민 동우는 입으로 만화에 효과음을 냅니다. 감독은 2PM이 데뷔할 때부터 이준호의 얼굴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 모성애를 일으키는 준호의 눈빛이 떠올라서 불쌍한 역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녀석은 상남자 차치호. 이 정도면 쪽지를 투척한 것 같은데 결투 신청인가? 본인이 각색에 참여한 강영철 감독의 써니를 대놓고 패러디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치호는 망설이고 서성거리고 뭐 그런 거 없이 직진입니다. 그런데 진도가 혼자만 너무 빨라. 처음엔 오른쪽에 손을 댔는데 그림이 좀 안 나와서 왼쪽까지 양쪽 다 만지고 2번 사과했다고 합니다. 차치호는 감독의 군대 시절 괴롭히던 선임 이름이라고 합니다. 같은 반 하고들끼리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구라는 표현은 사실 잘 안 쓰는 표현 같아서 감독은 빼자고 했지만 강하늘 배우가 이 말이 좋다며 끝까지 밀고 나갔다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해야지, 합리적으로. 둘 사이에서 중재하는 듯 했지만 가위바위보! 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한 대결에 빠질 수 없는 경제입니다. 야, 근데 이 관계가 평생 가겠냐?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가벼운 복선이죠. 난 그냥 일찍 끝나서 좋아. 입에 선풍기를 대는 건 애드리브입니다. 우리 집이 망했는데 왜 니들이 지랄이야? 그냥 분위기 한번 잡아봤지, 빙신아. 국을 먹다 뱉는 것도 애드립입니다. 사실 다 식어서 차가운 국이었지만 배고파서 맛있게 다 먹었다고 하네요. 드디어 졸업, 20살의 문턱에 선 새 녀석들. 이제부터 본격적인 20살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감독은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영화인의 꿈을 꾸기 시작한 20대 때 뭔가 심오한 의도 같은 거 없이 20대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 초고를 썼다고 합니다. 처음엔 20대를 아우르는 방대한 이야기였는데 한편의 영화로 만들기 위해 미성년자는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어른은 아닌 딱 20살, 1년 동안 겪는 성장기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스튜디오가 아닌 그냥 야외에서 이동할 때 쓰는 버스에 크로마 천을 붙이고 그 앞에서 촬영했습니다. 우린 지금 양갈래길에 서 있어. 난 이쪽. 햇빛 때문에 다들 눈이 부셔서 찡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들은 연기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었는데 CG 합성한 걸 보고 너무 만족했다고 하네요. 술만 안 마시면 참 좋은 앤데. 소민의 오빠 소중이 운영하는 중국집 소소반점. 누가 봐도 소민, 소중 남매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죠. 이대 다니는 여자가 이게 뭐냐 이게? 소중이 역은 감독의 모든 영화에 출연하는 페르소나 양현민 배우입니다. 가자. 두 분이서? 칠걸? 저한테 언제까지 욕하실 겁니까? 욕하러 오는 건 개새끼야? 그렇구나. 태권도 공인 4단 포함 각종 무술도합 17단의 해병대 수색대 출신. 여담으로 해병대 894기로 김동현 선수와 동기라고 하네요. 감독은 새 친구에게 아지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정서를 담아 철거를 앞둔 중국집 소소반점을 만들었는데요. 이는 결국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는 20살에 대한 정서를 투영했다고 합니다. 네가 자살하지 않을 거라고 뭘로 보장할 건데?
이준호 배우는 정확히 술잔에 떨어뜨리려고 심혈을 기울여 뱉었습니다만 화면에 잘 나오지는 않았네요. 그냥 간단한 협상 같은 거야. 이렇게 까부는 손 동작은 김우빈의 설정입니다. 비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건축학개론의 납득이가 생각나네요. 막 비벼. 환상. 협상의 과정을 보여주겠다는 진정한 친구 녀석.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이렇게 살라고 집을 잘 비우는 것 같아. 흐느적거리며 걷는 건 감독이 직접 시범까지 보여주며 한 디렉션입니다. 네 엉덩이에 내 비비고 싶어. 감독이 대사를 쓰긴 했는데 감독도 배우도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혹스러웠다고 하는데요. 진지하게 웃으면서 장난치듯이 등 대여섯 가지의 톤을 만들어보고 그중 가장 무난한 표정을 골랐다고 합니다. 옷으로 바지를 가리는 건 강하늘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의외로 감독은 이게 너무 센 것 같아 삭제할까 고민했다고 하네요. 이 영화는 코미디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은 소림축구 같은 과한 설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탁탁탁. 세상 진지한 얼굴이 상장에 비치는 게 겁나 웃긴데 촬영 콘티에는 없었는데 현장에서 우연히 상장에 비치는 걸 발견하고 찍은 애드리브 컷이라고 합니다. 수능 성적을 비관한 학생이 제1구 앵커가 특별 출연했습니다. 우상단의 방송국 LBH 로고는 이병헌의 이니셜입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파란 화면을 보며 상상으로 한 연기입니다. 모니터 안의 화면은 따로 찍어서 심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뭘 이런 걸 심어? 그냥 대학 들어가기 전에 하는 의식 같은 거야. 경제의 어정쩡한 오른손은 방금까지 열일하던 손을 차마 댈 수 없다는 설정인데 이걸 티나게 강조하려다가 너무 더러운 것 같아서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록 연출했습니다. 딸딸이 친 거야? 이곳은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여자와 부딪히고 책을 떨어뜨리는 로코의 클리셰. 하지만 이 영화는 클리셰 따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어깨 빠지신 것 같은데. 멀쩡해요. 괜찮아요. 한여름 뙤약볕에 매미가 너무 시끄러워서 촬영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고기 뷔페라도. 아니요. 괜찮단데요. 그러세요. 결국 이 씬의 대사는 전부 후시로 녹음했습니다. 족구왕의 미래, 연극 배우 황미영 배우. 안 보이지? 지발도 안 보이는 애한테 공을 차라고 하면 공이 차지겠니? 여기 뭐가 맛있어요? 맛은 다 없어요. 아, 장사를 되게 정직하게 하시네요. 이후 닭강정에서도 사랑스러운 연기를 선보이셨죠. 사장 나오라고. 여기 이름 쓰고 나가서 기다리세요. 아 그래? 그래. 인원수 적어야지. 나 혼자 왔는데. 1. 아라비아 숫자 1. 너 성이 뭐였지? 나 황인구. 족구왕의 홍만석, 떠오르는 충무로의 기대주였던 안재홍 배우. 이후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연기 변신을 선보였죠. 가난하지만 만화가를 꿈꾸며 열심히 일하는 건실한 청년 동우. 이곳은 익산의 치킨 맛집 다사랑 치킨 익산 마동점입니다. 치호의 목표는 숨을 쉬는 것이다.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은 제작비를 차지한 치호의 집 세트입니다. 아빠 가게에서 일 배우자. 무슨 집안에 요리사를 2명이나 두려고 그래. 치호 아버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셰프라는 설정이죠. 신입생 환영회의 낭만. 이 모든 게 전부 다 실제 맥주입니다. 실루엣만 나왔는데 이미 예쁜 써니의 그녀. 다음날 파란색이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한영의 문화가 문제야. 창피할 거 없어. 원래 보통 있어야 할 천장에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하는 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A5 까브리올레에는 손잡이가 없죠. 굉장한 운전 실력으로 컨버터블을 모는 예쁜 선배는 이병헌 감독이 학창시절 짝사랑했던 선배를 모티브로 설정했습니다. 선배 따라서 손을 올리며 고개도 숙이는 고장 난 것 같은 인사도 강하늘 배우의 설정입니다. 네가 이걸 아직 못 봤구나. 네가 지금 이걸 보고 가야 돼. 관객은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마음껏 웃기 시작합니다. 얼굴 반대쪽 볼에 호스를 연결해 물을 뿜으며 찍었고 호스는 CG로 지웠습니다. 한영의 문화가 문제야. MG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옛적 전 국민이 본 드라마 모래시계의 최민수 패러디입니다. 사실 강하늘도 잘 모르는 드라마여서 클립을 찾아보고 최민수를 표정까지 똑같이 따라했다고 합니다. 오빠는 딸이 쳐? 뭐? 가장 풋풋한 커플 동우와 소희 둘이서 함께 이 영화 OST를 부르기도 했죠. 자위 몇 번까지 해봤니? 자기를 위하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막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귀여운 이유비의 매력. 떡볶이라도 사줘. 가방을 흔들며 계속 뭘 사달라고 하는 건 이유비의 애드리브입니다. 언니가 사줄까? 언니!
누가 봐도 언니 같지만 사실 백수희는 92년생으로 이유비보다 2살 어립니다. 여기 얼마예요? 야 내가 낼게 나 돈 있어. 언니 앞이라고 또. 이 장면 이후 동우가 치킨집에서 알바하다가 손님한테 술 쏟고 주문 잘못 받아 사장한테 혼나고 치열한 삶의 현장을 민정이 목격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엄마, 혹시 내 통장에서 돈 빼갔어? 가난한 동우가 짠하면서도 이 와중에 그림은 너무 예쁜데요. 이 거리는 서울 노량진 쪽에 있는 본동의 주택가입니다. 준호의 옥탑방 역시 세트를 만들어 촬영했습니다. 치혼의 집 세트 바로 옆에 마치 창고처럼 붙어있는 이 방에 누우며 이준호는 이게 지금 같은 영화가 맞는 건가? 기분 좋아. 나 행복해. 빈부의 격차를 존나 실감했다고. 그 시간 치호는 클럽에서 마치 음악에 딱 맞춰 몸을 푸는 것 같지만 아무 음악 없이 찍은 후 후반 작업할 때 음악을 입힌 것입니다. 클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음악도 없이 본인만의 그루브를 타고 있는 것이죠. 이곳은 클럽 DA입니다. 아침부터 어디 가냐? 잘 나오시는 건데? 이 장면 전에 샤워하는 김우빈의 성난 기태가 진짜 아쉽게 삭제됐습니다. 감독의 말로는 기술자들 때보다 몸이 안 예뻐서 삭제했다고. 여보 얘 오늘부터 용돈 주지 마. 뭐? 너무 폭력적이네 아버지. 무슨 내 양육권을 지금 포기하겠다는 건가? 대사의 절반 이상이 김우빈의 애드리브였다고 합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올해 안에 내년까지도 안 가요 나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본인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무 말이나 막 뱉었는데 꺼져. 김우성이 다 받아쳐줘서 철딱선이 없는 치호에 완전히 빙의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온 방을 뛰어다니는 동선도 전부 애드리브입니다. 날라차기도 김우성이 갑자기 필 받아서 한 애드리브라고 하네요. 한 번 더 하라고 하면 하지 못할 이 연기를 다행히 한 번에 딱 찍었습니다. 돈 많은 여자 꼬실 거야? 오빠 이런 데 가서. 넌 절대 삐뚤어질 수가 없어. 네 부모님이 올바른 분들이라. 이 영화에 이렇게 따뜻한 대사가 감독이 어린 시절 가출했을 때 막내 이모가 해줬던 말이라고 합니다. 실전 투자 동아리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경제는 선배의 투자 동아리에 들어가려 합니다. 투자는 이성적이어야 한다. 이신 역시 매미 소리 때문에 모든 대사를 후시로 녹음에 입혔습니다. 나 지금 드라이브 갈 거거든. 시간 투자할래? 도착한 곳은 태안의 두여 해수욕장입니다. 진주가 남자친구 있다며 자기 좋아하지 말라는 식의 대사가 있었는데 대사를 다 삭제하고 나니까 화보 같은 화면이 됐다고 하네요. 제가 면허는 한 번에 땄는데요.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럼 자고 가지고. 이 타이밍에 아줌마의 킬포 액션. 그나저나 옆 테이블이 너무 시끄러워서 아가리 좀 닥쳐라 씨. 민효리는 처음 대본만 보고 감독의 디렉션을 들었어도 대체 왜 웃긴 거냐며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몇 테이크 찍어보고 나서야 아하 했다고 하네요. 그런 게 이병헌의 유머 코드죠.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형님. 에어 서플라이의 1983년 곡 로스트 인 러브와 함께 흐르는 세 친구의 일상. 각자 갈 길을 가는 친구들이 조금씩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아련하게 표현했습니다. 지금의 20대뿐 아니라 언젠가 20살을 겪었을 어른들도 당시를 추억할 수 있도록 에어 서플라이의 곡을 BGM으로 깔았다고 합니다. 김우빈의 키가 188인데 주위의 사람들도 키를 맞추기 위해 장신 모델 분들을 캐스팅했다고 하네요. 저희 졸업하는 대로 씩 올리겠습니다 장모님. 뭐야? 뭐 그렇게 쉬워 엄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우에게 밥을 덜어주는 디테일한 설정. 치호가 밥을 먹다가 뱉은 후 언제 먹어도 맛없다는 애드리브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그렇다며 삭제했습니다. 나 쟤랑 잘래. 여자를 꼬셔보겠다며 받아버리는 미친놈. 당시 2PM의 신곡을 홍보하는 대사였습니다. 너 깽값 어떻게 할 거야? 나 촬영 5회차 더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내 매니저 해. 이 장면 역시 주변이 시끄럽기도 하고 날씨가 추워서 꼬이는 발음이 많아 전부 후시 녹음했습니다. 저렇게 좀 챙기는 척 좀 해주고. 김우빈 배우가 현장에 타고 왔던 벤이라고 하네요. 상대 역을 해주다 실제로 때리는 건 현장에서 만든 즉흥 연기입니다. 연기가 아니라 현우 터진 표정이죠. 형님 오셨습니까? 왜 연락도 안 하고 갔냐? 나인우가 맡은 동우의 동생 배역 이름은 강동원입니다. 체형과 풍기는 분위기가 강동원과 너무 닮아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네요. 이 영화 최고의 신 스틸러 박혁권 형님. 영화 감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화를 찍어야지. 찍으면 영화 감독이 되지. 잠깐의 출연으로 엄청난 존재감. 진짜 영화 감독 같은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감독님! 오시라고요! 맨날 오라 그래요.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라는 설정이 숨어 있습니다. 넘어졌는데 담배부터 무는 거 뻘하게 터지네.
이후에도 치호가 일하는 촬영장에 감독도 넘어지는데요. 감독은 원래 잘 넘어지나? 존나 멋있어. 이 대사는 영화는 영화다에서 고창석 배우의 연기를 따라한 것입니다. 난 이 사랑에 내가 가진 모든 마음을 투자해보련다. 그러다 허를 찌르는 한방. 선배 엉덩이에 비비고 싶어요. 커피향 좋다. 마지막에 커피잔으로 포커스 이동하는 것까지 맥심 광고를 패러디했습니다. 미친놈아!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는 콘티였는데 갑자기 웃기고 싶은 열망으로 본인을 때리는 애드리브를 시전했습니다. 이후 청년 경찰에서도 비슷한 애드리브를 했죠. 엄마 아프지 마. 영화 감독의 꿈을 가진 치호의 댄스. 감독이 아비정전의 장구경을 동선까지 똑같이 따라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는 많이 했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최소 인원만 남기고 자리 좀 비켜달라고 부탁한 후 춤을 췄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에 마스터에서 신들린 댄스 실력을 보여줬죠. 복수하겠어. 어떻게 내 아버지를 유혹해볼 텐가? 아니 드라마 제목이 막장도 진짜 너무 막장인데? 당신 부셔버릴 거야. 감독이 스텝과 회의하다가 최고의 막장 스토리를 생각해냈습니다. 실제로 대여섯 번을 있는 힘껏 때렸다고 합니다. 맞기 전부터 공포에 떨고 있는 게 보이죠. 부인을 바라보는 허준석의 연기는 감독이 양조위의 눈빛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우리 헤어지자. 우리 헤어지자. 앞서 나왔던 똑같은 대사인데 완전히 다른 톤의 대사. 왜 또 성가시게? 왜 또? 감독의 의도가 정확히 표현됐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추운 나라로 떠났다. 그 교수와 함께 떠난다는 진주의 전화를 받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여기가 막 쓰라려.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중이죠. 이래서 소주 회사가 돈을 버는구나. 감독 본인이 소주를 너무 많이 마시니까 평소에 자주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자 나오면 술집 가자. 후회하지 않겠나? 콘티에 없었는데 이 친구들이 서로 말도 안 되는 신념을 표현하는 구호 같은 걸 만들자고 현장에서 진짜 여러 가지를 해보고 가장 웃긴 걸 골랐다고 합니다. 또 나오는 경제의 술버릇. 이름을 물어봐도 대답이 없는 답답함을 표현한 선곡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애잔하다. 이렇다 할 액션씬도 아니었는데 기술자들에서도 안 다쳤던 김우빈 배우는 하필 노래방 책을 밟고 넘어지며 무릎을 바닥에 부딪혀 십자인대를 다쳤다고 합니다. 아프긴 했지만 연기를 끊을 수 없어서 부상 투혼에 열연을 한 후 다음날 병원에 갔다고 하네요. 엔딩 장면을 보면 다리를 쩔뚝거리다가 깽깽이로 뛰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파서 그런 겁니다. 시나리오를 하나 써보려고 하는데 꽃주 행성의 침공. 백봉 작가의 작화에 CG팀이 움직임을 만들었습니다. 감독이 진짜 엉뚱하고 미친 것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상상력을 쥐어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작비 존나 많이 들겠다. 이런 신업을 짜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나 그 선배 첫사랑 아닌데? 첫사랑 넌데? 경제와 소민의 이야기가 많이 삭제되면서 둘이 너무 갑자기 가까워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 둘은 서점에서 서로 책을 권해주는 책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소민에게 선배가 교수와 헤어지면 총 3명이 아프고 헤어지지 않으면 본인만 아프면 된다고 고민을 털어놓는 컷도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산이 잘못됐다며 나랑 교수 부인까지 2명이 아픈 거였다고 말하는 장면도 삭제됐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경제와 소민의 배드씬까지 삭제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색드립이 난무하는데 살색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감독의 판단이었습니다. 스폰서 잡았어. 누군지도 말해줘. 감독은 아무 고민 없이 살던 치호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네가 날 사랑하면 또 얼마나 사랑하겠니? 인생과 사랑의 쓴맛을 보고 아픈 만큼 성장해야 하니까요. 우리 사겨. 좀 됐어. 상처난데 소금까지 뿌리는 감독. 이상해. 저 그림 저게 안 이상해? 실제 감독이 이상하게 서 있으라고 해서 배우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최대한 이상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왜 포기하는 사람은 욕먹어야 되는데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대로 심파로 빠지는가 싶었는데 눈물이 안 난다. 역시나 뒤집어 버리는 클리셰. 입시 미술을 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꿈을 접는 건 최규석의 만화 울기엔 좀 애매한을 각색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울기엔 좀 애매해. 만화 제목을 그대로 대사로 사용했습니다. 울기엔 좀 애매하다. 뭐가 없냐? 긴 대사를 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병을 만지작거리는 설정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끼어서 안 빠지다가 퐁 하고 빠지는 것도 있었는데 그건 감정을 좀 많이 해쳐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들어갔어요. 철거를 앞둔 소소 반점에 들이닥친 용역 깡패. 의도치 않게 전등이 터져서 진짜 깜짝 놀랐던 장면이라고 합니다. 좀 놔두라고! 여기 좀 있게! 좀 놔두라고! 이 대사는 소소 반점을 20살에 대입해서 이 시간에 머물고 싶다는 뜻을 투영한 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시간이 지나면 20살은 지나갈 수밖에 없고 중국집은 개발되면서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정입니다. 그나저나 액션씬이 인상적인데요. 이 장면은 모션 컨트롤 같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만든 게 아니고 배우들이 그냥 겁나 가만히 있으면 카메라가 돌아다니며 촬영했습니다. 강하늘 배우는 와이어에 매달린 채 가만히 있었죠. 3일 내내 가만히 있으며 이 장면만 찍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자세히 보면 이준호가 팔을 움직이는 오게티가 발생했습니다. No, I can't forget this evening. 에어서플라이의 명곡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혈투. 촬영을 시작할 땐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 더 웃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힘을 깨닫고 허리케인 펀치를 날리는 힘순찐 치호와 고춧가루를 뿌리는 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만든 설정이라고 합니다. 빨간 고춧가루는 CG입니다. 오빠의 손이 겪는 순환의 횟수도 원래 콘티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주민 스토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병헌 감독의 두 번째 상업 장편 영화 성인용 코미디 바람입니다. 내 거야. 입으려고 샀어. 나가. 그래, 잘 자. 이 영화는 체코의 코미디 영화 희망에 빠진 남자들을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원작이 어떠한 상황에 집중했다면 감독은 상황을 대하는 인물의 감정에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유럽 감성의 성인 코미디를 우리나라 정서에 맞도록 각색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뭔가 유쾌한 듯한 휘파람 소리로 영화가 시작합니다. 감독이 직접 휘파람을 불었다고 하네요. 바람 부는 제주도에서 개인 택시를 모는 석근. 중년의 여인이 택시 탑니다. 이곳은 사실 제주도가 아니라 분당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현장을 잡으려는 중년의 여인. 밥 먹으라고 주는 점심시간에 술 치러 가네요. 말도 안 돼. 점심시간에. 점심을 안 먹다니. 이병헌 특유의 이상한데 웃긴 말맛. 감독 본인이 농담하는 말투 그대로 대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 시간 요리학원에 다니는 석근의 매제 봉수. 야무지게 잘 치시네. 어째 분위기가 묘한데요. 신하균은 현재 발목에 부상을 입어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움직임을 빼고 그냥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죠. 이후에 나올 이 장면을 찍다가 발목이 똑 부러졌다고 하네요. 풀어 왜? 이병헌 유니버스의 귀여운 이스터에그. 호텔 앞 불륜 남녀 커플은 이후 극한 직업에서 이 착장 그대로 치킨집 커플로 재등장합니다. 그 난리를 치고도 아직 헤어지지 않았다는 설정입니다. 수원 왕갈비 통닭? 오, 존맛. 대박. 이후 드라마 닭강정에도 손님으로 또 등장하죠. 닭강정 싫어해요. 뭔가 대단한 석근? 잘 보면 티가 좀 나나? 쓱 화장실에 가서 바지 속에 패드를 넣고 왔다고 합니다. 하루는 술 말고 다른 취미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남편분과 한잔 하시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부부 사이. 짝꿍이 주는 선물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요. 아, 하균이 형. 병신이. 이곳 역시 분당인데 신하균 집 근처에서 마지막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집 근처라고 어제 밤 늦게까지 술을 마셔서 푸석푸석한 상태라고 하네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그대로 가져와 타이틀로 사용하면서 결말을 암시했습니다. 대구 이월드에서 허리케인을 타며 촬영했습니다. 이걸 타며 무표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려운 촬영이었다고 하네요. 이어지는 밤시는 부산에 있는 송정 맛집. 미슐랭 출신 프랑스 오너셰프가 있는 레플랑시에서 촬영했습니다. 하여간 그냥 당구 때만 잡았다면 세워라. 내워라. 같이 줬어? 아니?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봉수를 제대로 감아버리는 석근. 이곳은 제주도의 독채 펜션 까사봉봉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장영남 누나의 애드리브입니다. 걸레 빨았나 봐. 팬티입니다.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이 장면이 영화의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저보고 바람을 피우라는 겁니까? 그게 마약이야?
아니 분명 부정적인 면을 말하는 건데 이성민이 하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요. 성민 형님도 이 대사가 너무 어려워서 용문양 팬티를 들고 무려 14번이나 반복해 촬영했다고 합니다. 10만원 빵 한 판 붙였네요. 저 뒤에 포커스 아웃된 남자는 연기 공부하려고 현장에 방문했다가 한 씬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송지효 친동생 천성문 배우입니다. 어우야, 당구를 한 번도 쳐본 적 없던 이엘은 한 달 동안 속성으로 배우고 연습해서 당구 여신 같은 섹시한 자태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 우라이 쪽 빼려고 힘 조절한 거 봐. 이걸 실제로 이엘이 한 번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젖었네. 아니 별 대사 아닌데 왜 섹시한 건데, 감독이 쓰면서도 걱정했던 대사인데 이엘이 하니까 그냥 납득이 됐다고 하네요. 변태 아닙니다. 교회 믿습니다. 난 성당 다녀 이 새끼야. 이 대사는 이성민의 애드리브입니다. 오, 요즘 인스타에도 이런 거 많이 나오던데 이것은 원작 영화에 나왔던 설정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이것은 대구 약전 골목에서 바닥에 물을 뿌려놓고 촬영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정액을 빼라고 그래. 임신을 준비하는 중년의 부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촬영하다 발목을 다친 후라서 다리를 절뚝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송파 마리아 플러스 난임병원의 로비이고 체액실 내부는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야동보다 상상으로 한 발 빼보려 하는 봉수. 처음부터 19금으로 계획한 영화이지만 너무 심하게 야하지 않은 건 감독이 좀 쫄아서라고 합니다. 왜죠? 감독님 힘내셨어야죠. 봉수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홀과 주방은 부산 르플랑시 내부입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때려치우고 중국집을 차리고 싶은 봉수. 영업 끝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귀한 손님이 안 끝나면 안 돼요? 짜장면 드실래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짜장면을 만들어주는 거, 이거 매력적인데? 뭔 이태리 식당에서 나온 중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어요? 신하균은 이 장면을 찍기 위해 중국 요리 학원을 다니며 수타부터 웍질까지 엄청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제니와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하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묘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요리를 해주고 적당히 느끼하면서 애잔한 이런 느낌. 감독은 딱히 뭐 할 게 없어서 그냥 둘의 연기를 감상했다고 합니다. 나 봉수 씨랑 자고 싶어요. 이거 상당히 나쁜 닉이긴 한데 안 넘어갈 남자가 있을까요? 지긋지긋한 관계의 마지막 순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청산할 때 받았던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 집에 걸어둔 건 제니의 캐릭터를 설명해주는 설정입니다. 일단 정상은 아니란 거죠. 다른 여자랑 자고 집에 들어왔더니 술 마신 거야? 대신 술값은 개봉 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의 촉이 발동합니다. 와씨, 그 머리끈을 주머니에 넣어놨네? 사실 사각 팬티 속에 속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실수로 싹 다 내려버리는 바람에 현장의 모든 사람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가장 놀란 건 송지효였을 텐데요. 의리로 바로 고개를 돌려서 안 봤다고 하네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지, 아하, 형님이 있었네요. 내 거야. 입으려고 샀어. 나가. 이 의상은 감독이 실제로 집에서 입는 옷을 가져와 입혔다고 합니다. 너 엄마 얼굴 기억해? 꺼져! 음악은 왜 슬픈데 진짜 개웃기네. 석근의 집 내부는 까사봉봉 펜션 내부에 하얀 벽을 나무 느낌으로 싹 세팅을 바꿔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바람 필 때마다 인상 찌푸렸으면요. 나 지금 말라 삐뚤어진 건포도 됐을걸요? 이때 이 대사를 한 순간 건포도? 라는 대사를 따라하는 정체불명의 여자 목소리가 녹음됐었다고 합니다. 소름. 귀신이 나오면 잘 된다는 속설이 있어서 솔직히 기대 좀 했었다고 하네요. 귀신은 개뿔.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얼굴에 포커스가 나가 있죠.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컷이 없어서 그냥 사용했다고 합니다. 반성하고 있다고 하네요. 와이프한테 걸렸어. 미리 보러 받았으니까 잘못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나 애인 생겼는데? 썸녀라고 생각했던 여자에게 애인이 생겼다고 하니까 쿨하게 돌아서는 석근. 편집 기사는 이 걸음이 NG라고 안 쓰려고 했는데 이 설레이면서 섹시한 컷을 왜 안 쓰냐며 써달라고 했다네요. 완전 일본 멜로 영화 바이브?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슬퍼진다고? 이곳은 부산 진구의 한 거리인데 건물 숲과 멀리 보이는 산을 지우고 바다를 심어 제주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람을 그렇게 피더니
이제서야 아내의 빈자리를 느끼며 고독에 휩싸인 석근. 화장실에서 넘어진 건 감독의 경험담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1시간이 넘게 누워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게 더욱 외롭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오빠 몇 번 바람 폈어? 3번. 오빠 싹 다 걸렸어. 원래 시나리오엔 30번 다 걸렸어 였는데 아무리 석근이어도 이건 좀 과하다 싶어 순화시킨 대사라고 합니다. 원작에선 7, 80번이라고. 형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달달한 연애에 빠진 봉수. 아니 무슨 바람을 이렇게 예쁘게 피는데. 카메라가 틸업됐다가 밤이 되고 틸다운 하는 건 감독이 현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한번 찍어보자며 추가한 설정이라고 합니다. 할까요? 나가서. 아니 왜 대낮에 밖에 나와서 차에서 난리야. 할아버지들 설레잖아. 이렇게 폴짝폴짝 귀엽게 뛰신다고? 원작에서는 미성년자들이 훔쳐보는 장면이었는데 노인들로 바꿨습니다. 이분들 전부 전문 연기자가 아니라 제주도의 한 노인회에서 섭외한 현지인 분들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들 다른박질 시키다 큰일 난다고 했지. 강을 건너버린 거요. 아니 그런데 연기를 이렇게 잘해? 드디어 우리의 유채꽃 탕수육. 애인과 함께 개발한 중국 음식으로 아내에게 인정받은 후 본격 차이니즈 레스토랑이 된 봉수의 식당. BGM은 신중현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를 바버레츠가 편곡하고 노래까지 불러줬다고 합니다. 감독은 이 곡이 너무 좋아서 유튜브나 SNS에 이슈가 될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영화가 잘 안 돼서 이곳은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금오름입니다. 굉장히 산티나는 거들먹거림이 묻어있어. 바람난 놈들이 되게 그래. 창문에 딱 얼굴이 나올 수 있게 다리는 벌리고 엉덩이를 쭉 빼서 높이를 맞춰서 힘들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안에서 보면 자세가 진짜 웃길 것 같은데요. 안에는 칼로 선물을 풀고 있고 밖에는 애인이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고 완전 심장 떨리는 스릴러인데 편집도 의도적으로 더 무섭게 느껴지도록 했다고 합니다. 돌발 행동을 시작하는 제니. 다음날 바로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효봉이 바르고 있는 립밤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고준 본인이 직접 설정하고 혼자 끝까지 밀어붙인 설정이라고 합니다. 몽골에서. 아니 이탈리아 유학파라며 몽골에서 왔다는 것도 본인 혼자 설정한 애드리브라고 하네요. 애인이 와이프가 있는 가게에서 알바를 하겠다니. 똥줄이 제대로 타는 봉수. 홀서빙뿐 아니라 석근의 집 가사 도우미까지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신분 좀 해봤어? 이 장면은 창문 앞에서 창밖을 보며 나누는 대화였는데 나중에 보니 뭔가 자기적인 것 같아서 재촬영했다고 합니다. 배우들에겐 좀 미안해서 장비 에러가 나서 다시 찍어야 한다고 했다네요. 제니 안에 있어? 차 한잔할까? 자세히 보면 다리를 절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 침대방은 다리를 다친 후 세트에서 촬영한 장면이고 이 장면은 다치기 전에 제주도에서 찍은 컷이라고 합니다. 샵 사장님 알고 보니 패친. 영화 촬영할 때 음식을 먹는 장면은 항상 어렵다고 하는데요. 다들 너무 많이 먹어서 힘들어도 억지로 맛있는 척 먹어야 했지만 우리의 하균 씨는 스스로 혼자 완두콩만 먹는다는 설정을 하고 수월하게 촬영했다고 합니다. 노래방 가자 노래방. 제작비가 다 떨어져서 미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블라인드를 쳐서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얘네들이 심각하게 노래 잘하는 장면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할지 촬영 막바지까지 고르지 못하고 있었는데 회식할 때 연출부 스텝이 레베카를 부르는 걸 보고 바로 이 곡을 선택했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진지하게 노래하는 거 진짜 개웃기네. 직접 부르는 것처럼 뻔뻔하게 연기하지만 립싱크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허리케인 블루라는 불세출의 립싱크 가수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응? 이거 뭐 새장 가던 기분인데? 영화 거의 후반부 장면인데 이엘의 첫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영화 제목처럼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 영화 잘 될 줄 알았다고. 이상한 생각을 좀 했어. 먼저 간 아내를 추모한 석근. 작가가 쓴 담덕의 원래 이름은 고춘자였다고 합니다. 감독이 그건 좀 너무 간 것 같다며 이름을 바꿨다고 하네요. 남편의 바람을 전부 모른 척하며 외로웠던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성민 형님은 진심으로 캐릭터에 몰입해서 사진을 보자마자 찐으로 이런 애드립이 나왔다고 하네요. 누난 장미가 아니라 튤립을 좋아합니다. 감독이 좋아하는 노란 튤립의 꽃말은 헛된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20년간 수없이 바람을 피워온 석근의 사랑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아내의 마음도 모르고 항상 열렬한 사랑을 의미하는 빨간 장미를 선물했던 석근. 맞을 준비하는 표정은 양현민이 욕심내서 설정한 애드리브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석근. 리허설 할 때 이성민이 직접 운전하면서 실수로 벽을 부술 뻔한 컷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송지효는 뜨개질을 전혀 못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뜨개질 하는 척도 잘 못하는 걸 알 수 있죠. 5주째래. 위스키는 따라줄 수 있는데 시간을 뒤로 돌리고 싶네. 뭐 그런 얘기는 안 들어줄래요. 보통 이후에 나오는 레스토랑 씬을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 감독은 이 장면이 진짜 하이라이트라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나도 시간을 돌리고 싶긴 해요. 뒤로 말고 앞으로. 현장에서 딴 오디오 상태가 썩 좋지 않았는데 후시로 딴 오디오에는 이런 감정이 표현되지 않아서 그냥 현장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니 인스타에 본인 것과 똑같은 속옷을 보고 봉수를 의심하기 시작한 미영. 그런데 와 씨 진짜 대환장 파티구나. 그럼 뱃속의 아이가 혹시 사람이 바닥에 누워서 바가지로 물을 뿌렸다고 합니다. 택시 내부는 세트를 차에 세워두고 크로마 매트 앞에서 연기한 후 배경을 합성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걸 보며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다니. 심지어 고주는 이것이 첫 촬영이었다고 하네요. 제니와의 관계를 마무리하려는 봉수. 나도 이제 싫어요. 그런데 제니가 이 자리에 미영을 불렀습니다. 이래. 표정이 너무 무서운데? 남자친구도 보고 가면 되겠다. 궁금했는데. 감독이 가장 하고 싶었던 코미디의 정석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두 여자 다리 사이에 남자가 있는 장면을 꼭 만들고 싶었다고 하네요. 감독의 전작 스물에 나왔던 유머와 비슷하네요. 아가리 좀 닥쳐라 씨. 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사용할 수 없어서 급하게 만든 생일 축하곡입니다. 위기를 무사히 넘긴 봉수. 변태처럼 목을 막 물고 빨고 그런 애드리브가 엄청 많았는데 뭐 하는 거냐며 다 삭제했다고 하네요. 저한테 언제까지 욕하실 겁니까? 욕하러 오는 건 개새끼야? 그렇구나. 분장 실장이 출연해 창 밖에서 여보 부르는 장면을 찍었는데 삭제했다고 합니다. 사실 맹인 안마사도 바람을 피웠다는 설정이었죠. 주민 스토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관객 16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 관객 수 2위, 국내 매출액 1위를 차지한 영화. 이 영화는 무조건 치킨을 시켜놓고 봐야 합니다. 3, 2, 1, 하강. 작전 중인 마포 경찰서 마약반의 무전음. 사실 영상을 찍으려고 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오디오만 녹음했습니다. 야, 저 기내이 뭐야? 선풍기냐? 아씨, 놀래라. 네일샵 도박장은 4층 높이라는 설정이지만 2층 높이의 세트를 만들어 안전하게 촬영했습니다. 야, 한동안 가자. 밥 시간 다 됐다. 나 1일 1시간이잖아. 환동역은 마야광 오디션장에서 봤던 죽을 죄를 지었으면은 죽어야지. 안 그럴라 이 밥찌끄레기야. 이중옥 배우를 따로 오디션 없이 바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이중옥 배우보다 환동스러운 사람을 못 찾을 것 같았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이창동 감독의 조카라고 합니다. 그렇지. 온 몸으로 심지어 혀까지 연기를 하는 류승용 배우. 1961년 1월 18일 태어났어요. 엄마 아팠어요. 내 머리 커서. 광해 왕이 된 남자, 7번 방의 선물, 명량에 이르기까지 흥행 불패를 이어왔으나 갑자기 도리화가 염력, 7년의 밤 등으로
흥행참패를 겪은 류승룡 배우가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이 영화를 위해 무려 7개월에 걸쳐 12kg 감량에 성공했는데요. 뭐 입금되면 다 뺀다고 하지만 50대를 바라보는 나이였던 걸 감안하면 엄청난 도전인 것 같네요. 에어백 하시게? 그거 안 돼, 이 병신아. 충격을 가방으로 막아낸다는 클리셰를 살짝 비틀었습니다. 안 되네, 씨. 네일샵 외부 공간은 누나홀닭 안산점 앞에서 촬영했습니다. 간판을 강서점으로 바꿨네요. 이어지는 숨막히는 추격전은 마곡지구에서 숨막히게 더운 날 촬영했습니다. 2018년 당시 40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었다고 하네요. 뭐야, GTA야? 걸크러쉬 오지는 김 여사님, 흔한 추격전의 클리셰를 비틀고 싶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땀 흘리며 뛸 때 스쿠터를 타고 뽀송뽀송하게 첫 등장하는 마영사, 진짜 푹 쉬다가 출연한 진성규 배우입니다. 이 표정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 편안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이 씬의 킬링 포인트는 바로 무려 미스코리아 출신 이한희 배우의 모든 걸 내려놓은 흔들리는 볼살입니다. 수갑이 어디 갔냐? 이게 우리 전 변호사라고 인사해. 영화 범죄도시 때의 연으로 친숙한 전 변호사와의 만남, 확실한 코미디를 위한 리액션입니다. 마을버스 강서 02번은 사실 마곡지구가 아닌 화곡동 약수터 주변을 운행하는 버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16중 추돌사고. 이 양반 옷이랑 헤어가 고반장 같은데? 류승룡 대역 스턴트 배우인데 고반장 복장 그대로 운전했습니다. 이때다 싶어 보험 사기를 시도하는 아반떼. 마지막에 박은 아반떼는요 그냥 지가 와서 박은 아반떼입니다. 그럼 15대네. 마봉팔 형사의 헤어스타일은 래퍼 BY를 따라했습니다. 촬영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다운펌을 하면서 엄청난 두피 각질에 시달려야 했다고 하네요. 영화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은 배우들의 비주얼이 참혹할 지경인데요. 이 와중에도 미모를 뽐내는 공명 배우입니다. 비율이 남달라. 그럼 니들 존재 이유는 뭐냐? 왠지 모든 사건에 배우에 있는 흑막일 것 같은 김우성 배우. 미스터 션샤인에서 연기한 악역 이미지 때문에 진짜 빌런이 아닐까 의심도 했습니다. 서장님하고 이무배하고 한 편입니까? 하지만 진짜 순수하게 부하 직원들의 실적 부진을 걱정했던 서장이었죠. 나만 좀 괜히 서운했나? 나가라고. 나가. 폭력적이야. 폭력적이라는 대사는 갑자기 튀어나온 류승룡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촬영 초반 아직 감량이 덜 된 상태의 류승룡 형님인데요. 바로 이어지는 복도 컷은 촬영 후반 살이 빠진 후에 찍은 컷이라 연결이 좀 튀긴 합니다. 진성규 배우의 머리카락도 더 자라서 연결이 좀 키네요. 네가 수사비 삥 쳐서 잠수 탔으니까. 이 씬은 천안의 실제 경찰서 복도에서 촬영했습니다. 칩이네? 호호호 족꽃집. 촬영 후반 이미 캐릭터에 몰입된 상태라 호흡이 척척 맞는 배우들입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 그 마지막에 아반떼 그 새끼. 이 대사는 진성규 형님의 애드리브입니다. 시나리오에 고반장을 말린다 라고 쓰여 있는 걸 배우들이 알아서 각자의 캐릭터를 살려 연기했습니다. 이 와중에 마형사를 걱정하는 장형사.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암시인 것 같네요. 너 나 좋아하냐? 누나 사랑한다 병신아. 마영사 부모님이 그 수원에서 왕갈비집 하시잖아요. 알고 보면 마형사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는 장형사입니다. 그럼 네가 뭐 얼굴밖에 볼 게 더 있냐? 실탄 있지? 잠깐만 따야 될 것 같아가지고. 쏴. 야, 최 반장. 선배인 고반장을 제끼고 과장으로 승진한 최반장. 이번에 환동이도 시내 버스가 잡았다며. 마을 버스였어. 고 송영규 배우는 류승룡과 70년생 동갑내기 찐 친구였습니다. 진성규가 소속된 연예인 야구단의 감독이기도 하셨죠. 고 송영규님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소고기야 따라와. 자세히 보면 고반장이 따라 나서며 어깨 동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드리브였는데 아쉽게 잘 보이지 않게 됐네요. 이럴 거면 육회를 시켜 먹든가. 타닥기 새끼야, 타닥기. 이 장면이 촬영 첫날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마형사 머리가 완벽하게 눌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장소는 광명 소통 한우라는 고깃집입니다. 첫 촬영하는 날 이 장면을 찍고 바로 이어서 엔딩 컷을 찍었다고 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니네 홍상필이 마을버스가 잡았다며? 굴버스야! 모든 걸 해낸 것 같은 연기를 해야 했다고 하네요. 이무배 이 새끼 하나 잡으면 경찰 인생 논하는 거잖아. 이무배 중국으로 바르고 밑에 있던 홍상필이가 6개월 전에 출소했어. 근데 이 새끼가 이무배 밑에서 무슨 맛을 봤어? 매운맛. 이 대사 역시 류승룡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그걸 또 이렇게 받아주며 찐친 케미 보여주는 송영규 배우입니다. 내가 볼 때 이무배 이 새끼 곧 들어온다. 너 근데 이거 왜 나한테 주냐? 동생이 기회 드린다잖아. 사실 난 이때도 최 반장을 의심했는데 결국 진짜 선배를 위한 동생의 배려였다는 게 나름 반전이었죠.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형. 감독이 여차하면 이 대사는 빼야겠다는 생각을 한 대사였다고 하는데요. 첫 촬영인데 이렇게 어려운 대사를 이렇게 잘 살려준 코미디 천재 승용이 형입니다. 바로 잠복에 들어간 마약팀. 범인을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막내는 열정이 넘칩니다. 재훈이 이제 아파트까지 짓고 오겠네. 이곳은 인천의 배다리 헌책방 골목입니다.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이기도 하죠. 옥상에 잠복해 있다 스토커로 몰린 마영사. 스토커 피해자는 신신의 배우입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신의 누님은 MBC 9기 공채 탤런트 출신이며 90년대 초반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곡으로 대박을 터뜨린 가수이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대를 앞서간 곡인 것 같은데요. 요상하게 생겨가. 나 진짜 그 정도는 아니야. 이 대사는 신의 누님의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현우 터진 이동희와 류승룡 형님. 생긴 게 뭐요? 나 진짜 얼굴 가지고 그러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못생겼다는 말에 진짜로 상처받는 마영사의 캐릭터를 미리 암시한 대사입니다. 내가 너보다 못생겼다고 그게 얼마나 상처받는지 알아? 드디어 등장한 치킨집. 이곳은 배다리 골목에 있는 펜시점인데 내부를 싹 다 치우고 치킨집으로 바꿨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원상복구 해놨다고 하는데요. 영화가 말도 안 되게 떡상해버리니까 인천시가 후회했다고 합니다. 건물주는 또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대로 치킨만 팔아도 건물 한 채 더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실제 수원 통닭거리에 있는 수원 왕갈비 통닭은 대박이 났는데 말이죠. 아니 우리가 너 때문에 사비까지 털어 닭 잡아가면 이 짓을 해야 돼? 너 때문에 이 소리는 효과음이 아닌 실제 머리에서 나는 소리라고 합니다. 너 나 좋아하냐? 존나 사랑한다 병신아. 이 대사는 이한희 배우의 아이디어로 현장에서 만든 대사라고 합니다. 이거 뭐 언제 뜰지도 모르는데 떴어! 밖으로 나가려는 듯 촥 흩어졌다가 창가에 붙어 촥 모이라는 감독의 디렉션을 이렇게 해낸 배우들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1, 4. 갑자기 눈치 게임을 하는 것도 만약 이상하면 그냥 뺄 생각이었는데 현장에서의 호흡이 너무 좋아 다 살릴 수 있었다고 하네요. 저 악금으로서 배달시키냐고? 저 악금물만 배달시켜. 김종수 형님의 순간 반전 연기. 이런 디렉션은 없었는데 스스로 즉흥 연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야장창 인력사무소 치다보고 앉았다 그랬더만 일자리 구하는 거였구먼. 근데 어쩌지? 나 가게 내놨어. 이런 대사의 호흡 역시 김종수 형님이 알아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가게 인수라는 게 선착순으로 손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그게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모든 일에 긍정적인 장영사는 항상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그러면 되지. 뭐야? 그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약을 씁니까? 경찰 된 도리가 있지. 아니야. 무슨 저런 새끼들한테 경찰의 둘을 다 붙잡고. 굿지네? 매 씬마다 나오는 명품 조연. 김지영 누나 어서 오고. 동네 반장도 시간 지나니까 통장되더라. 내가 개모임도 중국집에서 한 데만 안 가. 왜? 두 반장 냄새 맡기 싫어서. 한국인의 밥상 나오면 바로 틀어. 왜? 수사 반장 생각나니까. 반장 이제 감독이 특별히 주문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반장 라임을 강조하는 플로우를 짠 김지영 배우입니다. 엄마 나 반장 됐어. 반신. 이후에 나올 당신만 없다며. 잠깐만 기다려. 빨리 줄게. 이 장면 역시 감독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김지영 누나가 갑자기 머리띠를 풀며 머리를 털었다고 합니다. 중년 부부의 애환이 담긴 현실적인 애드리브. 치킨은 서민이다. 이곳은 훌랄라 치킨
용현 1호점 앞입니다. 인천 출신 감독이 친구들과 함께 놀던 거리라고 하네요. 고반장의 딸내미 최정은 양은 이후 폭풍 성장해 하이브의 자회사인 빌리프 랩에 입사해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RU 넥스트에 참가했습니다. 가끔 애들한테 떡볶이도 싸야 되고 또 학급비 빵꾸 나면 내 돈으로 메꿔야 되고 그러거든. 반장도 학생인데 학급을 운영하는 돈은 담임이 관리하죠. 알지만 속아주는 우리네 아버지. 좀 더 쓰지? 하지만 김영란 법이라는 게 있어. 혼나. 김영란 법은 아버지와 미성년자인 딸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용돈을 많이 뜯기고 싶진 않은 아버지의 사투. 그만 튀기고 나 이제 식물, 나무 이런 거 팔아야 되겠어. 김종수 형님의 애드리브입니다. 막내 재훈이 도청기를 던지는 건 야구부 맷집이 늘어서 나와요. 야구 선수 출신이었음을 암시하는 설정입니다. 중간 보스 홍상필 등장. 힘내세요 병원씨 때부터 함께한 이병헌 감독의 페르소나 양현민 배우입니다. 오늘 낭만적으로다가 서열 한번 가려보자. 우통가? 박재홍, 안성봉 배우를 포함한 조직원들은 거의 이 영화에 올인하듯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 갈라지는 몸은 그냥 노력 좀 한다고 만들어지는 몸이 아니죠. 또한 맨몸에 보호대도 없고 대역도 없이 모든 액션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애기들 또 핥히고 물어뜯고 앵앵거리네. 원래 초딩들 싸움이 더 요란한 법이지. 강력반도 아닌 마약반 형사들이 조폭들의 싸움을 우습게 보는 건 엔딩에 밝혀질 이들의 실력을 미리 암시하는 복선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닭을 튀겨본 마약반 형사들. 야 저건 뭐 백숙이냐? 이 대사 역시 애드리브입니다. 이거 왜 맛있어? 누구야? 이렇게 만들어진 수원 왕갈비 통닭은 줄 서서 먹는 맛집이 되고 맙니다. 부끄러운 성공보다 좋은 실패를 택하겠다면 그 생각이 옳은 거겠지? 감독이 시나리오 각색을 할 때부터 이것만은 꼭 하겠다며 결심한 병맛 감성입니다. 촬영할 때도 이게 맞나 싶으면서 불안했지만 끝까지 밀고 나갔다고 하네요. 치킨이 미래다. 사람이 미래다. 대놓고 두산의 광고를 패러디했습니다. 마침 두산 베어스 옷을 입고 있는 손님은 우연일까요? 야 맨날 닭 튀기고 테이블 닦다 보니까 니들이 뭔지 잊어버렸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대사. 이 대사는 각색에 참여한 배세영 작가가 쓴 대사라고 합니다. 치킨 냄새만 맡아도 설사가 나오네. 이 와중에 혼자 진짜 일을 하는 영호. 사실 코미디가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이동희 배우인데 아니 똥 싸신 거 아니에요? 가장 진지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여간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노는 놈 따로 있다니. 아니 범인 잡으려고 치킨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치킨집 하려고 범인을 잡는 겁니까? 갸웃거리는 컷은 감독도 미처 못 봤던 승용 형님의 즉흥 연기였다고 합니다. 편집할 때 이런 표정을 발견하고 너무 기뻤다고 하네요. 양념이냐 후라이드냐네. 이동희 배우가 진심 빡쳐서 대본 리딩할 때 뒷골 잡는 연기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그거 가져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흉물스럽다 야. 악역치곤 귀여운 듯 하지만 잔인하고 물티슈 가져와. 뭔가 이상한 듯 하면서 간지나는 하균 형님. 이무배 캐릭터 컨셉은 양조위입니다. 선이야, 쟤 그냥 다리 잘라. 16살 때부터 런웨이에 오른 천상 모델 출신 장진희 배우. 선희는 누가 봐도 킹스맨의 가제를 모델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어디까지 자를까요? 대사는 딱 2줄 뿐이지만 3개월 이상 액션 스쿨에서 토할 때까지 연습한 격투 액션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극 중 거의 무표정을 유지하지만 하야바님이 뽕이다 병신아. 이때 잠깐 흔들리는 그녀의 포커페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치킨은 서민이거늘. 설마 이 돈 주고 치킨을 먹겠어? 치킨 3만원 시대를 예언한 걸까요? 황제치킨, 럭셔리치킨으로 소문나서 인증샷, 허세샷 찍으러 옵니다. 하지만 일본의 럭셔리 관광객까지 들리는 필수 코스가 되고 맙니다. 류승룡 형님은 저 뒤에 인물 사이에 감독도 모르게 딱 서 있다가 앞에 세 인물보다 강한 리액션으로 이 씬을 씹어 드셨습니다. 드디어 출동하는 통닭 배달이 아니고 형사들. 뭐야 이거 왜 멋있어? 출동 씬의 컨셉은 하객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 나갔는지? 여 명언에 불이 왜 나가본디야? 전북 순창 출신 신신의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쫑파티다! 장박의 실력을 미리 암시해주는 짜세 나오는 발차기, 이불을 얼굴까지 덮어주는 건 이동휘 배우와 공명 배우가 짠 즉흥 연기입니다. 근데 맛집 사장이 되니까 와이프가 먼저 씻더라. 말 그대로 웃픈 장면. 연기를 하는 사람은 이 롱테이크를 도대체 어떤 감정으로 끌고 가야 할지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 연기를 보고 있는 다른 배우들은 지금 다 웃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표정을 보고 안 웃을 수가 없었겠죠. 얼굴이 다 보이는 모자이크는 감독 취향의 클래식한 코미디라고 합니다. 김강현 배우는 감독이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창청동 소재 수원 왕가비통 땡. 이 대사 이게 맞냐며 멘붕에 빠졌다고 하네요. 모욕감을 주시네. 감히 반장 하지 말라니까 이제 주방장이냐? 주방장은 마영사야. 너무나 초라한 우리네 아버지의 뒷모습. 칼 맞고 안 죽은 게 무슨 재미거리라고 좀비라는 소리나 했어. 이 역시 마약반의 실력을 암시하는 대사입니다. 수원 왕갈비 브랜드와 리서피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 노하우. 감독이 TV를 보다가 누군가 발음을 굴리는 걸 보고 재수 없다고 느껴져서 그 느낌 그대로 시나리오에 리서피라고 썼다고 합니다. 갑자기 분위기 독전? 아저씨? 마약왕? 이전의 장르물을 따라한 것 같지만 철저한 사전 조사를 거쳐 진짜 제조 공정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기존 장르물과는 또 뭔가 다른 BGM. 김태성 음악 감독이 처음엔 정말 열심히 멋있는 음악을 만들다가 좀 내려놓기 시작하더니 음악에 닭소리를 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이야, 가자. 질걸? 이 대사는 양현민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창식이 안녕? 이들이 만나러 간 건 테드창. 난 슬플 때 오정세를 본다는 말이 있죠. 감독은 그냥 이 두 배우를 만나게 해놓고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얘 싸움 존나 못해. 이건 애드리브죠. 여긴 뭐가 맛있어? 피자집이 있어야 피자가 맛있지. 그럼 냉면이 맛있을까? 감독의 의도는 악역이지만 악역처럼 보이지 않길 바랬는데, 야, 창식아. 테드창이라고 새끼야. 그래, 창식아. 테드창. 악역은커녕 사랑스럽기까지 한 두 형님입니다. 내가 뭐 닭튀기러 왔나? 주둥이담 튀겨줄까? 지가라. 뽀뽀할 때 바삭바삭하고. 부산 분점 직원 박정표, 장격수 배우는 감독과 류승룡 배우가 함께 뮤지컬 빨래를 보고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두 분이 함께 뮤지컬을 하는 친구라고 하네요. 단체 안 봐도요. 광주 분점 직원은 이정수, 이왕수 배우가 맡았습니다. 뮤지컬 배우로 유명한 이정수 배우는 팬텀싱어 2에서 얼굴을 볼 수 있었죠. 단체 아닌 척 하면 되겠구만. 뒤에서 춤추고 있는 아줌마의 춤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어 입혔다고 합니다. 제가 계좌 동금해드릴게요. 마치 김원의 필 나는 이 배우의 이름은 이한이입니다. 장영사 이한이 배우와 동명이인이죠. 싸대기를 엄청 많이 때렸는데 고반장이 너무 악당처럼 보여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벌레. 시나리오엔 없었는데 현장에서 만든 설정과 대사입니다. 안산 분점 조직원 1역의 서호철 배우는 감독이 굳이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레버런트의 디카프리오로 컨셉을 정하고 머리를 길러서 왔다고 합니다. 네 중국말 할 줄 아니? 응. 왜? 나 화교 출신. 설마 범죄 도시에서 뭐이라니? 나가리 났구만. 소리 지르며 화내는 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만든 설정입니다. 내가 이런 날이 올까봐 목발을 스탱으로 했다 이 개새끼야. 다친 발로 밟고 아파하는 건 양현민 배우 회심의 애드리브입니다. 코미디니까 가능한 거지 실제 이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지점들이 마약 운반책이야. 그럼 우린 뭐가 될 거 아니야? 이 씬부터 장영사 헤어스타일 컨셉은 시카리오를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이한이 배우가 하니까 바로 동양적인 미인이 되고 마는 매직. 장영사가 깔아놓은 커플 어플의 사진은
실제 이한희 배우가 본인 폰으로 진성규 배우를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마영사님 안 죽습니다. 죽일까봐 그러지. 유도 국가대표 특채, 마영사, 대역 없이 배우들이 직접 넘기고 구르며 모든 액션을 소화했습니다. 감독도 정실장이 이렇게 굴러올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허준석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첫 테이크는 실제로 이렇게 세게 머리를 때렸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아픈데 오케이가 안 나서 두 번째 테이크부터는 때리는 척만 했다고 하네요. 이곳은 광양항입니다. 컨테이너가 별로 없어서 미술팀이 다 구해와 쌓아서 세팅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아, 괜찮습니다. 빈속입니다. 현장에서 즉석으로 만든 대사입니다. 테드 창이 입고 있는 바람막이는 감독이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발견하고 왠지 테드 창스러워서 직접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 대사도 애드리브입니다. 갑자기 잡힌 장, 마 커플의 로맨스 분위기 역시 현장에서 즉석으로 만들어 촬영했다고 합니다. 촬영 감독에게 커피 CF처럼 찍어달라고 했더니 갑자기요? 라며 당황했지만 잘 찍어주셨다고 하네요. 이 컷의 웃음 포인트는 대사가 아니라 칼을 꺼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장항항입니다. 서해안이라 물이 점점 들어와서 빨리 찍어야 했다고 하네요. 도와주세요. 네, 형님. 네, 저거까지만 묶어드릴게. 이 대사는 감독이 각색하며 쓴 대사고 이러니까 좋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죠? 자기는 이 대사와 엉덩이 연기는 현장에서 추가한 애드리브입니다. 나 죽어! 뭔데 니? 닭집 아저씨. 그 유명한 너 정체가 뭐냐? 옆집 아저씨. 아저씨 장면을 오마주한 거 맞죠? 네가 소상공인 나게 모르나 본데 우린 다 목숨 걸고 이씨. 이 씬을 감독은 실제 바다 위에 배를 띄워놓고 촬영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바다 위까지 섭외를 하고 허가까지 받았는데 촬영지가 서해안으로 바뀌면서 포기해야 했다고 하네요. 결국 남양주 세트에서 찍은 후 배경의 바다는 전부 CG를 입혔습니다. 말 그대로 좀비처럼 일어나는 류승룡 배우. 새끼손가락 디테일 오졌고요. 좀비처럼 다리를 물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연기가 놀랍게도 류승룡 배우의 애드리브였다고 합니다. 감독은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해버리니까 효과음을 어떻게 넣어야 더 웃길까를 고민하게 됐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BGM 선정. 영웅 본색 2 엔딩 장면 오마주에 1편의 OST 당년정을 깔았네요. 엄청난 고가의 곡이지만 그 값어치는 톡톡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주성치 코미디가 생각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확실진 않지만 주성치가 무명 시절 영웅 본색에서 총 맞아 죽는 단역으로 출연했다는 썰이 있던데 그래서 이 음악을 깐 건 아니겠죠? 이 양반이 주성치가 아니라는 썰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대한민국 매출액 1위에 빛나는 코미디 영화 극한 직업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 스토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